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싸대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네네. 윤석열이 일본에 가가지고 네. 마침내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이게 나라를 판다 이게 한자로 매국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매국노를 하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어서 매국노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이게. 그 지난 16, 17일 네 그런 그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서 뭐 개취급 당하고 지급당하고. 네, 그렇게 쪽당했는데 그걸 모르고 네. 또 저렇다고 딸랑딸랑거리면서 네. 그 뭐 쉽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갖다 바치는 어허. 그런 회담을 하고 왔죠. 예. 뭐 다행히 뭐 조약을 하고 서명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기자회견 정도를 했기 때문에 다들 그게 다행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들. 네. 야, 그래도 야 공동성명 안 낸 게 어디냐, 저놈이. 그 두 가지 점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아, 좋은 점은 우리가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뭐 네가 합의한 거 그거 뭐 거기서 술 처먹고 거기서 이성을 잃고 혹은 뭐 기분 좋아서 예. 오케이 한 거지 우리랑 협의한 거 없지 않냐. 네. 그러니까 다 원천 무효 이번에 얘기하고 온 거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게 좋죠. 와, 좋은 거고. 사인을 안 했으니까. 네. 두 번째는 정말로 조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를 이면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조약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까지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사인하지 않았겠어요? 어허. 회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 정도 퍼준 걸 놓고 봤을 때 네네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를 이면 합의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기시다하고 둘이서 단독 회담도 했어요. 예, 예. 공식 회담 이후에 네. 딱 통역가만 두고 네네. 술 마시면서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네, 거기서 뭔 얘기를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시다는 끝나고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온 얘기가 그 자리에서 이제 독도 얘기, 그렇습니다. 수산물 얘기,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는 얘기를 그때 했다. 지금 이렇게 라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설이 같습니다. 바다하죠. 예예.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건 기시다가 그거 이후에 윤석열을 극찬했다는 거죠. 아, 극찬해. 예,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그러면 뭐 왜 만족스러웠겠어요? 거기서 뭐 술을 잘 먹어줘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즉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원하는 거를 거의 다 오케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조약으로는 못할 거 아니에요. 아, 일리가 있네요. 제가 그것도 눈여겨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네. 그 아소다로 그놈이 그때 이 정상회담을 협의하려고 한번 왔지 않습니까? 그때가 또 마침 이태원 참사 기간이었어요. 이놈이 네. 거기 참배까지 하고 왔어요, 이놈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놈을 다시 만났더라고요, 윤석열이. 네. 회담 다 마친 다음에. 네. 근데 아소다가 막 악수를 하면서 정말 이번에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막 그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한테 칭찬받았다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네. 예, 국익을 다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이제 이면에서는 윤석열이 다 약속을 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그 푸놈펜이었던 거예요.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그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면 합의가 있을 거다 이거. 지금 그거를 지금 알 예. 도리가 없다. 뭐 그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아,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네네. 야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진짜. 네. 윤석열이 가기 전에 이미 그 요미우리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네. 아 일본이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네네. 이거를 보면은 이게 아베가 했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뭐 아름다운 일본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환상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계속 얘기했지만 예, 윤석열은 일단 사대주의자고 정치적으로 네, 그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권위주의적 성격자인데 예, 이게 일본을 이렇게 힘센 나라로 보는 심리가 어려서부터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근거로 이제 보통 아버지가 얘기되는 것이고 윤석열의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일본 장학금을 네. 받고 장학생으로 간 거니까요. 네네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모수로 때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떠받드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나라로 예. 여겨졌겠습니까? 윤석열한테는. 하늘 같은 나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윤석열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사대주의적 성향, 나아가서 권위주의 성격자로서 숭배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조아린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 예. 숭배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권위주의 성격자들은 찬양하고 숭배하고 동일시해요.
윤석열은 그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죠. 광신도들에게 있어서의 교주죠. 네. 신이고 그 정도로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 뭐 진짜로 아름다웠을 거예요 일본이. 광신도다. 예, 윤석열의 눈에는 일본 광신도다 이거. 예,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진짜로 아름다웠을 것 같고 일본 뭐 길거리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개똥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다 아름다운 거죠. 한국에 오면 다 후진적으로 보이고. 심각하네요. 네,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오므라이스 집이 이제 2차인데 네. 그거를 이제 얘가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니까 그 집을 일본이 잡아준 거다. 근데 잡았는데 이제 그게 그 1800 몇 년입니까? 그 기묘 95년인가? 네, 아니 그 예, 을미사변이 있었던 네. 네네. 을미사변이 있었던 해에 지어진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뭐 저 돈가스나 오므라이스 이게 일본의 근대화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냥 정말 그 집에서 한번 먹어본 게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다 얘는 야. 그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측에서 정했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아 이제 그 집을 네. 그 집은 일본 측이 네. 정했다. 또 어디 보니까 또 윤석열이 또 다시 간 거다 그 집을 얘네는 가본 집이다. 아.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오므라이스를 자기가 만드나 보죠. 김치찌개랑 오므라이스 먹고 있나 이놈이?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사 먹으려고 맨날 집에서 해야 되니까. 네. 뭐 이제 뭐 그런 뭐 농담인데. 예. 어쨌든 거기에 가서 앉아서 그걸 먹고 있는 것 자체도 푸대접 당한 거잖아요. 네. 그 뭐 만찬 국빈 만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고 그렇죠. 동네 식당에서 네네. 만나고 뭐 그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먹고 나라는 다 팔아먹었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지난주 촛불에 나온 그 많은 시민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독립군이 돼야 된다. 네. 제2독립군, 촛불 독립군 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나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 말에 그 부합되는 좀 상황이 돼버린 것이 윤석열이 지금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일 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65년 한일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돈을 줘서 현대나 삼성이 대기업 되지 않았냐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야말로 일본 놈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 근대화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국민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가지고 네네. 번 그 돈으로 네네. 그 돈을 지금 식민지 배상을 한 건데 그걸로 우리가 잘 살게 됐다. 네네. 그 걔네들이 지배가 없었으면 우리는 응당하게 더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이 심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야말로 전형적인 가해자의 주장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뭐 제가 글로리 얘기를 자꾸 하는데 최근에 봐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아주 선풍적이었습니다. 네네. 블루리가. 그 박연진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인공한테. 야 내가 너한테 동기부여 해준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너는 그냥 하찮은 인간으로 살다가 공장이나 다니고 이랬을 텐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서 네가 이렇게 선생이라고 된 거 아니야. 딱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괴롭히고 피해를 빈 다음에 그래도 내가 그 과정에서 철도 닦아줬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일단 전형적인 말도 안 되는 설인데 제가 한 가지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뭐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도 우리한테 뺏어간 게 더 많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이 뭐 한일 협정 체결할 때 돈도 좀 줬고 뭐 이제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극우 보수 세력이 나름 이렇게 높게 떠받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 아닙니까? 예. 근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자기 자서전에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가장 큰 것은 민족 인재를 파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36년간 민족 인재를 파괴했다.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자기가 보니까 딴 거보다 제일 부족한 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민족 간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헤매고 막 고생했던 가장 큰 이유, 자기가 기업을 하다 보더라도 민족 간부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철저하게 우민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독립국가였다면 그 기간 동안 끌끌한 민족 간부들을 키웠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뭐 이제 잘 살았을 텐데. 아이고 좋은 얘기를 했네요. 네,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 간부를 다 죽였다. 민족 역량을 완전히 말살시켰다. 그것이 제일 큰 피해다. 그러니까 경제적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런 얘기를 이병철 회장이 했어요. 저는 그 얘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일리가 있네요. 그 말은. 아주 네네. 맞다고 생각해요. 이병철 회장이 그런 점에서는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일본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네. 근데 한국의 근대화 일본의 이제 근대화론 이런 거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병철 회장보다도 훨씬 못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주면 뭐 합니까? 사람을 망쳐놓으면. 예. 결국에는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건데. 근데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피해는 결국 우리를 망친 거예요. 우리 민족을. 민족의 역량을 말살하고 민족 간부 아까 얘기했던 양성을 막고 네. 또 건전한 민족 의식을 파괴해서 쉽게 하면 민족 허무주의 같은 걸 갖게 만든. 네. 사대주의는 민족 허무주의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죠. 다른 나라를 사대한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깔보는 거랑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놈들이 꼭 하는 게 조선 사람은 안 돼. 네, 조선 네. 놈은 안 돼. 뭐 맞아야 돼.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바로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부정적 결과거든요. 특히 군대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 군대에서. 예, 군대가 일본 그 문화가 얼차려 주거나 이렇게 막 때리면서 꼭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군대를 이제 창설하고선 이끌었던 핵심 세력은 다 실세력이기 때문에 네. 일본 군국주의 문화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깔보고 혐오하는 예. 그런 심리도 이제 그런 바람들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은 고마워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했으면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믿지 않는 심각한 자기 열등의식이 있는 거네요. 민족 허무주의가 있는 거죠. 네, 민족. 네. 근데 왜 가해자 논리에 자기가 섭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은 일본 사람이잖아요. 아, 그랬죠? 제가 순간 그걸 놓쳤네요. 네. 아, 일본놈이었지, 이놈이. 정신적으로는. 아, 그래서 가해자 논리가 되는 거군요, 얘한테는. 그렇죠. 자연히 거기 쓰는 거죠. 예.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일본 놈이었지? 네. 정진석이 네. 나와가지고 식민지 컴플렉스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컴플렉스 있는 것 같은데요. 얘들은 그야말로 강대국 컴플렉스가 있죠. 네. 자기네들 얘기를 자기네가 하는 놈들이에요, 얘들이. 아. 한일 관계를 과하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 자기네가 그러잖아요. 아, 자기 얘기인데. 지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은 자기들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네네. 일본이나 미국 지지를 받아서 음. 국내 정치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네요. 네, 이거 지네들이 하는 짓이에요. 1% 10% 나와도 우리 진행하겠다. 그렇죠. 네. 뭐 이 발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2차 가해 발언입니다. 우리 민족을 다시 모욕하는 네. 식민지 컴플렉스라는 말은 어. 한마디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너를 많이 때려줘서 네가 분발해서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니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지금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떠드는 놈들의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태도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일본이 진짜 진지하게 반성하고 뭐 사죄 배상 다 하고 그래서 네네. 미래로 나가자 그러는데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일본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도 하라는 거죠. 저도 일본에 자주 가고 좋습니다. 일본이. 네네네. 네, 일본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이 사과를 안 하니까. 사과를 안 하고 거기에 합당한 배상 보상도 배상도 안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국주의의 길을 치닫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성을 안 하고. 네. 그러면 진짜 평화적 이웃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군국주의 길로 가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다시 꾸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독도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삐거덕되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피해자인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거고, 야 너희들의 사과 아직 제대로 받지 못했고 거기 합당한 행동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옛날을 잊어먹긴 뭘 잊어먹었냐, 더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생긴 문제거든요. 예. 이건 싹 빼고 그냥 뭐랄까 용서하자 이거 아니에요. 예. 네, 때린 놈이 반성도 안 했는데. 심지어는 이게 네. 당당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자주외교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네. 괜찮아,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때린 사람 상관없어. 나는 뭐 문제 없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등신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바보 아니에요, 바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웃어가지고. 참 깝깝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런 점에서는. 깝깝합니다. 네.